이 이야기도 현실 공포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 초년생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기억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통이 생길 만큼 떠올리기 싫지만 이곳에 털어놓음으로써 짐을 덜고자 합니다. 현재로부터 약 15년 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고등학교 2년 내내 계속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컴퓨터 쪽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OA 자격증도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친구라 마침 괜찮으면 이쪽 지역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는데 아는 친척이야 몇 분 사시지만 출퇴근이며 거주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친구의 말을 믿고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에 반갑기도 하고 고등학교 추억담도 쏟아내던 중 마침 그 얘기가 나왔고 자신도 그곳에 갈 거라며 기숙사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란 그 아이의 말은 약간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식사도 하며 그날 하루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짐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2지하철역 앞 출구가 당도하자 그 친구가 손을 흔들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익은 남자도 한 명 같이 나와 있었어요. 오느라 힘들었죠? A씨가 B씨 말 많이 해줬어요. 가시죠.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고 A와 함께 바깥 주차된 봉고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분명 남자는 웃고 있는데 묘하게 긴장이 되었어요. 잠시 후 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앞에 차가 서더니 A와 저는 내렸습니다. A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정 층에 내려 긴 복도를 지나자 오래되어 보이는 현관문을 열고 짐가방을 안에 내려놓았어요. 20평이나 되어 보일까? 현관 한쪽에 긴 신발장과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방, 그리고 낡은 주방과 옆에 작은 세탁실, 그리고 화장실 옆 큰 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닫혀있던 큰 방문, 친구가 두리번거리더니 한쪽으로 짐을 쓱 정리해주곤 회사로 가자며 제 팔을 당겼습니다. 지금? 일단 가자. 갑자기 바로 회사를 가자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친구를 따라 택시를 타고 그 문제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를 살짝 지난 어느 건물의 3층과 4층, 땡땡 네트워크란 글자가 보이고 입구에서부터 번잡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서류를 들고 움직이는 여자 사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상냥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으라며 권유했고 친구는 잠시 일이 있다며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두리번거리다가 앉았는데 그 여자가 한 종이를 내밀었어요. 우리 회사입니다. 친구한테 얘기 들었죠? 뭔가 묘한 느낌. 회사 창립주의 소개부터 회사 연영 및 소개글이 쭉 보였고 한쪽으론 제품 소개란이 보였습니다. 우리 그런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어쩌지 하는 생각과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고 가는 게 느껴졌고 여긴 보통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내 표정을 봤는지 내 손에 볼펜과 수첩을 쥐어주며 내일부터는 교육이 있을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며 웃어주는 여자가 왠지도 모르게 무서워졌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호다닥 자리를 피하려는데 여자가 앞장서서 장실까지 안내하겠다며 굳이 따라왔어요. 할 수 없이 칸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 그 친구에게 문자를 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친구에게선 답이 없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맞다. 우리 회사 폰 잘 못 써요. 업무 중인. 마치 내가 들으라는 듯 밖에서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내 온몸에 유리처럼 박혀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그 친구와 얼굴도 모르는 2명의 직원도 같이 퇴근을 했고 기숙사로 돌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는 표정이 어둡고 말이 없었고 2명의 직원도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조용히 잘 뿐 정막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 두려움에 점점 숨이 막혀오는 듯 했지만 종일 조였던 긴장감에 지쳐 눈도 스르륵 감겼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눈이 부셔서 겨우 눈을 떴는데 이미 일어난 사람들은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고 그 친구는 밥을 볶아 도시락을 싸는 듯 했습니다. 구석에 박힌 짐 속에서 새 옷을 꺼내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들 무리에 껴 버스를 타나 어떻게 가나 궁금하던 찰나 어제 검은 봉고차가 와 조용히 우리를 실어 갔습니다. 대교를 건너고 신호에 걸려도 그 누구도 말이 없었고 옆에 떠오르는 태양이 조금 보이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와 나를 처음에 안내했던 그 여자가 같이 나와 C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면으로 보이는 광경은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밝아 보이는 표정들이 어째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자, 어제 새로 입사하신 B씨께 박수 한번 주시죠. 종교 집단도 아니지만 압도되는 분위기. 와 하는 박수 소리가 우렁찼지만 애써 짓는 미소가 힘들어질 찰나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불현듯 일어나 앞으로 나와선 우리 능력의 C 담당님 휘하에 오신 것을 더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실적 1위 축하합니다. 하며 크게 박수를 치고 오호하는 환성이 커졌습니다. 이후 기억은 웅웅거리는 소리와 몇몇의 실적 축하 소리로만 기억이 납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갑자기 이어지는 제품 교육들과 강제 시식 및 설명 등이 이어지고 회사의 규율, 교육 등이 이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 그 친구를 쉬는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 찾았지만 이미 다른 사무실로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알아버렸어요. 그 봉고차를 운전하고 나를 반겼던 남자 직원의 일명 가드, 보안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싼 도시락은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닌 상사들과 모두 나눠 먹을 것임이었던 것도요.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따로 식당을 가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으며 점심시간에 잠시 본 밖의 풍경은 마치 열린 감옥 느낌이었습니다. 가드들이 돌아다니고 검은 봉고는 수시로 드나들며 커피를 마시는 남자 직원들이 슬금슬금 나가려 하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묘한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날 오후에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과거에 했으며 지금은 얼마를 달성하여 어느 등급에 있고 수익률이 얼마라는 등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넘게 더 봐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만 머리끝으로 뻗칠 뿐 이들을 뚫고 도망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실체는 그날 기숙사에서 밝혀졌는데 제가 잔 그날 하루만 그들이 다른 데 있었을 뿐 그 작은 방에 여자들 6명 가량이 조르륵 붙어 자는 구조였으며 큰 방엔 가드들 포함 남자 몇이 있었고 아침마다 한 명이 그들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싸 포장을 하고 그 큰 봉고에 열댓의 사람들이 말도 없이 조용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출근을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와 여자 직원 둘이 수군대나 싶더니 잠시 후 남자 직원이 구석 테이블에 저와 단둘이 얘기를 하자며 앉혔습니다. 여기 싫어요? 대놓고 하는 질문임을 직감한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남자가 펜과 종이를 주더니 말하기 싫으면 적으라고 하더군요. 빤히 저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남자는 더 보기도 싫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저거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협박인지
친절인지 모른 묘한 말투와 구둣발로 툭 제 신발을 치는 느낌에 오소소 소름이 또 돋았습니다. 펜을 들자마자 살려주세요가 아닌 저도 모르게 커터칼을 종이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편인데 무슨 생각인지 커터칼에 나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날결 하나하나 슥 그리며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림을 빼앗아 찢었습니다. 뭐 죽고 싶다 이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자리를 피한 남자가 그 여자와 다시 귓속말을 하고 마치 교대를 한 듯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자리로 와 앉았습니다. 교제예요. 하는 데까지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 뭐하면 며칠만 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보내줄게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이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교육을 듣고 제품을 먹고 그 성분을 외우고 판매법을 익히고 한계치에 도달할 즈음 그들은 모조리 폰을 빼앗아 세탁실의 어느 한 곳에 두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몰래 확인하러 들어갈 찰나 다시 뺏기고 또 뺏기고 걸리고 3일이나 지났을까? 그저 지쳐갈 무렵 지나가듯 그 여자가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할 거라며 나와 그 친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쩌지란 생각보다 그저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멈춰버린 건지 그저 무한의 점만 머릿속에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밤, 여자들을 내보내고 그 여자와 저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없는 바닥에 문제지로 보이는 종이와 펜을 하나 넣고 그 여자가 저와 그 친구를 쏘아보았습니다. B씨, 이럴 시간에 우리 직원들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된다는 거 알아? 풀어요. 답안지로 보이는 종이를 둘둘 말아 오른손에 쥐더니 한숨을 푹 쉬곤 팔짱을 껴 제가 푸는 걸 빤히 바라보는 여자. 당연히 반타작도 할 리 없었던 저는 물끄러미 제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애써 고개를 돌리는 그 친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풀었다는 걸 본 여자가 제 펜을 빼앗아 머리에 던졌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그 여자가 문제지를 보곤 화가 난 듯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A가 어떻게 널 데려왔는데 이딴 식으로 해?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이어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무릎을 꿇은 저를 발로 밀며 그 종이로 제 팔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밖에선 이게 폭행이라 한다며? 나 너 때렸어. 이거 폭행이네? 협박이고. 악에 바친 목소리와 표정은 마녀의 그것 같았고 친구도 공포에 질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야 에이, 말해봐. 얘 네가 데려왔잖아. 말해보라고. 씩씩대던 여자가 방을 나가 제 짐에서 그간에 제가 받은 교육 자료들과 명찰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찾더니 제 앞에서 찢어 구석으로 놓았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저에게 그 여자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와 방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넌 갈 수 있지만 쟨 못 가. 알아? 그 여자의 귓속말이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짐과 핸드폰을 챙겨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모든 준비를 마친 저를 첫날에 그 남자가 차에 태웠습니다. 첫날과는 다른 썬팅이 지난 차에 탄 그 친구와 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의 지하철역에 저와 그 친구 그리고 그 남자는 내렸고 마치 던져버리듯 제 짐을 내린 그 남자가 제 친구를 빤히 바라봤어요. 조용히 잘 가라고 입만 달싹이는 그 친구를 뒤로 한 채 왈칵하는 눈을 가리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그 친구를 왜 믿었느냐며 그런데 왜 따라갔냐고 걱정 반 원망 반
다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안한 심리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갔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고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걸렸던 건 그 친구를 향한 원망보다 마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듯한 그 친구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소식은 알 수 없었지만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거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때론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